다 좋대요. 그러니까 딱 물어볼 거 아니야. 가격이 얼마냐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가격이 문제잖아요. 뭐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뭐가 좋다 하더라도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렇게 오시면 부모님들은 가격을 자식들은 부모님들한테 가격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특별하게 외아들이래. 그 외아들하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대개 남자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가시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교회 가시는 것도 다 금지하고 이렇게 시니어 센터에 나가시는 것도 안 나가시고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어디 좀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유 어떻게 계시나 이러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모두들 다 아유 여기가 마땅하게 어머니가 계실 자리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계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라고 이렇게 가격이 좀 이제 다르다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 난 못해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휴 너도 내가 죽을 때만 기다려서 내 돈을 가지고 네 부인한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쓱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자식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들하고 대화가 돼요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내가 꼭 영어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죠. 더군다나 자식들은 더 하죠. 이게 내가 눈빛만 어떻게 해도 자식들은 알거든. 아 우리 엄마가 화났어. 아유 우리 아빠는 대화가 안 돼.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거를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하고 대화가 되는 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자식들한테 정말 그 쓴소리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글로 쓰더라고요. 글로 써서 자식한테 줘요. 그러면 자식이 어느 때는 그거를 이제 좀 읽고 동감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써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내가 자식이 이쁘고 뭐 해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식한테 I love you so much 이래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는 안 통해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러브 하잖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body language를 그래요. 우리가 뭐 꼭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영어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겸손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우선 자식한테 그래도 관심은 둬야 돼요. 관심을 주면 얘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식이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둬야 돼. 나를 막 설거지하고 뭐 이거 하고 죽겠는데 뭐 얘가 뭐라 그러는데 이러고 나서 그럼 엄마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아유 잊어버려서 뭐라 그랬지? 이거는 아니고 얘기를 할 적에 그래도 자식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라고요. 그게 이제 액티브 리스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갖다가 너무 천하게 대한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자식이고 나는 나야. 부모는 존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했죠. 그 어머니,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턱 나가서 엄마를 무시하고 나가는 거 있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자식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내가 죽으면 네가 다 갖는 거는 확실하지만 내가 빨리 죽어서야 말이지. 그렇잖아. 내가 죽고 싶어도 빨리 죽어서요. 내가 빨리 죽어서 너한테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면 그래도 애가 조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게 다 그 부인한테 간다 이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지, 며느리. 며느리인데 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우리는 항상 자식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네가 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 상태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바꾸셔야 돼. 네가 아니라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너를 잘못 길렀는가 보다. 내가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왜 너한테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잘못한 거 많죠. 말도 잘못한 것도 많고, 잘못한 거 많잖아. 그러면 잘못한 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했어요? 참 힘들어요. 영어로는 이게 돼도, 영어로는 I'm so sorry, I shouldn't do it. 뭐 이게 영어로는 돼. 그렇죠? 영어로는 are you sure? 그렇지만 내가 아들한테 가서, 내가 참 잘못했어. 미안해. 이 소리 나와요? 힘들죠?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을 적에는 잘못한 거지.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젊었을 적에 그렇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적에 그냥 바람을 펴서 돈을 다 없애고 자식들은 안 봐줬어. 늙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고 좀 미안해. 근데 자식이 저렇게 그냥 막 지맘대로 가고 그냥 뭐 아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럼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 자랄 적에 자매 때 좀 봐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보다. 나와요? 그 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도 안 나오지. 거기다가 또 뭐 부인한테 그 말이 나와요? 내가 참 부인한테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젊어서 고생을 많이 시켰어. 고생 많이 시켰다 그러지 바람 폈다 소리는 안 해. 고생을 시킨 거는 다 참을 수가 있어. 바람 핀 거는 힘들어. 그런데 내가 이거 정말 바람 펴서 이게 안 나와 말이. 그치만 고생을 시켰어.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은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뭐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가슴은 치열르거든. 아주 불이 나거든. 지가 나를 얼마를 고생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왕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면 진심에서 나와야 돼.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뭐 겉으로만 이러지 말고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거든요. 내가 말을 많이 하든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식들한테 저기 얘기할 적에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거 하나. 애한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냐 하면 반대야. 자식들이 하려면 좀 해. 이게요, 아주 안 돼. 아우, 이거를 하라 그래. 안 돼요, 안 돼. 네가 뭔데 이렇게 되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해. 근데 자식들이 하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고집만 핀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집만 핀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셔야 그래도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식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식들한테 너무 그냥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내가 하는 척이라도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자식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는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자식들 말을 들으면 이거 뭐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뭐 좀 이렇게 이게 그냥 내가 부모가 아닌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식들의 말을 이해를 하면서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면 되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해. 이것도 또 안 돼. 말을 안 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대신 말을 그냥 간단하게 뭐 너무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가 한국말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꾸짖지도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공부를 한 애들이 아무리 부모님들이 뭐 한국말, 한국 문화, 한국 주체성 뭐 찾아봐야 얘들은 하는 대로 했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너는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우리 한 분은 말이에요. 이제 자식이 이제 되게 이제 한국말을 그래도 떠듬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하고 특히 아버지하고 이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한국말을 떠듬 하다가 말이 이제 제대로 한국말이 안 나오니까 You better just like behave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손바닥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키워버렸죠. 너 자식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저쩌고 하다가 이제 얘는 그래도 한국말로 좀 이렇게 하느라고 뒷단에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뭐 you guys 뭐 이러고 나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자식이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 상대 못한다고 경찰을 부르는 거 있지. 그렇잖아. 폭행이잖아. 폭행도 큰 폭행이지. 더군다나 큰 애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가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기가 막히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를 해서 그 가서 이제 도와드려가지고 다 이렇게 좀 풀렸는데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여기 문화가 다르고 아버지 문화가 다르고 자식의 문화가 다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갈등이 있지만 이 애를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집중해서 얘가 왜 이러나 를 좀 알면 얘는 한국말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You did it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한국말로 그러면 뭐 당신이 이랬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럴까 보다 그래가지고 소리만 질렀어도 괜찮아. 근데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복잡하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절대로 손을 대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꼭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러면은 요즘에는 이 컴퓨터 여기에 그게 다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 그러면 애한테 좀 물어봐. 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여기다 좀 물어봐. 그러면 얘들이 또 고마워서 그거 다 해줘요.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이 저기 트랜슬레이션 하고 하는 게. 내가 여기 메릴랜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삼성병원에 있는 그 의사하고 러스 프랙티셔너 데려와가지고 병원에서 연수를 시켰거든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병원 직원들이 물어보는 것이 이번에 오는 사람들은 영어를 얼마나 하느냐 이번에 오는 사람들은 영어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요 이 한국 분들은 아주 이 재치가 있고 눈치가 있어가지고 뭐 영어가 몰라도 뭐 어떻게 그걸 가서 요리조리 다녀. 그러면은 나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 영어를 읽고 쓰고 하지만 이 말이 안 나와 말.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그냥 이래가지고 다 영어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트랜슬레이션 금방금방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에는 뭐 얘들은 영어를 얼마나 하니 그러면 영어를 잘해요. 영어도 뭐 나보다도 더 잘해. 뭐 요즘 젊은 애들은 거기다가 뭐 이거 하나 섞어져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또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모르면 다 얘들한테 또 영어를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써요. 근데 여러분들도 또 여기서도 이거 뭐 핸드폰 쓰는 거 이런 거 다 배우시잖아. 그러니까 배워도 쓸데없는 거 뭐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거 배우시지 말고 전화를 좀 어떻게 써서 자식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병원에 가시려면 혼자 가셨다 그러면 이 전화로 좀 어떻게 쓰는지 요런 좀 중요한 거 요런 거 실속이 있는 거 요런 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거 하면은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시라고. 내가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기를 어디를 눌러야 그리고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영어로 되냐.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말을 하면 나는 한국말로 하지만 저쪽에는 영어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우시라고. 그런 거를 전부 나는 늙어서도 그런 걸 배워야 돼. 딴 건 안 배워야 되지만 그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배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특히 자식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게 애한테 그가 이렇게 주면서 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봐. 그러면 너무 좋아. 얘들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얘들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부모님들 자식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노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고집을 피는 건지 치매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일부러 그래 몰라요. 몰라. 이 전문가들도 힘들어요. 그 이래리션 하기가. 왜냐?
한국 분들은 말이에요 또 아주 잘 속여. 무슨 얘기냐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오늘 무슨 얘기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 가면 또 딴 소리를 해. 아니 오늘 아침 먹어서 아유 그럼 다 먹었지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럼 뭐를 드셨어요? 아유 내가 뭐 죽도 먹고 막 사실 하나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대할 적에는 우리 그 전문가들은 이분이 치매가 있든지 없든지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분이 정말 성격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 치매다 할 정도로 진단을 하려면 치매기가 벌써 10년이나 15년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물론 치매가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스트로크를 받아서 그랬다든지 뭐 이런 거는 진단하기가 쉽지만 자연적으로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분은 그 여기서 MIT 나오시고 거기서 가르셨고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가르치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치매인데 자식 보고 자식은 여기 살고 오면 부모님은 따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아무래도 치매야. 그러니까 딸이 펄펄 뛰면서 우리 아버지가 PhD에다가 이거 MD에다가 의사에다가 뭐 어쩌고 한데 무슨 치매니.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서 좀 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전화를 하잖아. 멀리서 뭐 한국에서 전화를 하고 뭐 뉴욕에서 전화를 하면 멀쩡하잖아. 아버지 오늘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했어? 교회도 가고 뭐도 다 했어. 그거 몇 번이나 해요?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서 집을 좀 다 좀 보고 다 좀 살펴보라 했더니 집에 갔더니 물론 냉장고에 있는 고기 같은 거는 다 썩어버렸고 집에서 어디를 가냐면 뭐 가지도 않고 만났던 사람도 없고 옷은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옷을 안 갈아입은지는 뭐 벌써 who knows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에디런스인 거야. 치매 초기가 아니야. 중기 벌써 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밤에 잘 적에도 안 자고 공연히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고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멀리 사니까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정도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래 성격이 변했으면 대화를 좀 제대로 해봐.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심플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항상 무슨 교육시키는 것 같이 그냥 렉처를 했거든. 이래라 저래라 너 옷이 그게 뭐니 왜 조금이라도 가서 너희 보스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더 달래지 왜 그러니 넌 이러는지 그게 이제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말을 또 하는 거야. 아니 너는 왜 그 직장에서 그대로 있니? 돈은 더 받았니? 보스하고 싸우지는 않았니? 여자라고 천대받지 않았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래가면서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듣기 싫어요? 좋아요? 싫지.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딸이 의심하는 것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아니라 조금 이제 변해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 엄격했거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항상 이제 뭐 여기서 공부도 잘하시고 뭐 이 프로페셔널이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거는 그렇게 우선 집중을 해야 돼, 그분한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 화를.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똑같은 소리 5번, 6번, 7번 들으면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아니, 똑같은 소리. 아니, 오늘,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죽을 드시지. 또, 가서 보면, 그거 한 사발 다 드시고, 더 드시고 나와. 오늘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 맛있어야 먹지. 한 조금 있다가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 그러니까 여기 거기 직원들이 몇 번을 드셔야 되네. 몇 번을.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드리고 2번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은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도 야단을 해서 그래요. 그럼 저기 갔다가 다시 오셔요. 갔다 다시 와. 그러면 식사 안 한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뭐 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렇게 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짜증내지 마시라고요. 근데 되게 짜증을 많이들 내셔.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자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할 적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자라나는 아이는 없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되게 애들이 좀 성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얘들이 혹시 우울증이 되는 않은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이 그러면 저거 말 가르고 저거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문 딱 잠그고 들어가면 그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정하기 전에.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츰 애들한테 얘기를 해 놓으라고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계속해서 있겠니?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얘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유 그런 말을 왜 해요? 아 건강하신데 이러든지 아니면 아 우리 있잖아 우리하고 같이 살면 되지. 너 지들하고 같이 산대. 나 혼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도 솔직해야 돼, 나 자신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자식하고 살고 싶거든? 그런데 그냥 뒤로 서가지고 아휴 내가 뭐 너한테 왜 기대해? 기대고 싶은데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예, 내가 너하고 정말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아유 나는 너하고 안 살아. 그럼 어디 가서 살 거야? 어디 가서? 나중에 쫓겨나면 그래도 갈 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애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물론 애들한테 내가 너한테 돈 하나도 안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쓸 거야. 이거는 조금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감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감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항상 건강하게 잘 뛰고 잘 놀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나도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애들한테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유 내가 오늘 좀 갔다 왔는데 이게 몸이 좀 달라졌다. 나도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자식들은 뭐 아니라고 야단이죠. 그럼 그래도 좀 네가 좀 알아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알아보는 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식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뭐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지금 있는 데서 뭐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건데, 그러면 언제 내가 다른 데로, 내가 사는 데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요거는 제가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좋다는 거 하나는 우리가 그런 뭐에 선택권이 많은 것밖에 다른 건데, 한국 같으면 그냥 집에서 살다가 뭐 요양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애들하고 다 대화가 안 돼도 좋아. 다 안 돼도 좋아. 그렇지만 해 놓으셔야 할 게 있어. 해 놓으셔야 될 게. 지금 해 놓으셔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누가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서는 다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오신 할머니,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살고 있는 집은 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내 자산, 이분이 좀 그 전에 그 장사를 하셔가지고 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있는 돈은 딸들을 나눠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간 거는 집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 어디 딴 데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자식한테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유서가 어떻게 써야 있나 잘 보시라고요.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그게 POA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관리를 할 건지, 물론 내가 다 관리를 하지만 내가 관리를 할 수 없을 적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걱정이 없어, 자식이 하겠지. 자식이 하나야 말이지, 둘이야 말이지. 근데요, 자식이 하나라도 자식 하나 있지, 며느리 있지, 손자 있지, 다 컸을 거 아니야. 뭐 얘들이 다 달려들 텐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정해서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애한테 내가 뭐 영어를 하고 뭐 그거는 둘째 문제야. 우선 누가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지 요거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듀러블 파워 버튼의 POA라고 그러고, 리빙 트러스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돈이 많으시면 살아 계신 동안에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쓸 거는 다 내가 쓰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관리하고, 정말 관리를 하지 못할 적에는 뭐 누구든지 POA라든지 하게 해야 한다 이건데, 문제 어떤 그 자녀분 한 분은 얼마나 영리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서류를 한 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이거 다 사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다 뭔데?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다 사인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게 다 뭐였느냐? 뭐 유서, 뭐 파워버터니, 집관리, 은행 잔고, 책북까지 그냥 다 써버렸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 책북을 쓰려고 써서 이제 은행 가니까 이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자식 하는 소리 엄마가 왜 그게 필요해 내가 다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리 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자식하고 그래도 좀 대화가 되어 있었으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그러면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엄마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요거는 이런 서류고 이거는 이런 서류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치매 걸리기 전에 다 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헬스케어 에이전.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정말 내가 쓰러져서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냥 병원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도 요즘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가야 되잖아. 사람을 살리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없고 하다 하더라도 이 코로 이거 다 끼고 여기 산소줄 끼고 오줌줄 끼고 먹는 거 끼고 다 끼잖아요. 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의식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상태로 얼마나 갈 건지 누가 결정을 할 건지. 지금 우리 그 하워드 병원에 거기 재단이 이사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한 분은 이 아들들이 아마 돈이 많은가 봐. 한국에서 사는데 이제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가 이제 쓰러지셨는데 정말 의식도 하나도 없고 그 기계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신 지가 지금 거의 5개월이 됐어요. 한 달에 이분이 나가시는 것이 한 거의 3만 불인가 4만 불인가 나가요. 근데 이게 생돈이지.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돈이니까 생돈인데 그냥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둘이야. 아들 그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또 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를 재산을 절반 나눴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여기 빌딩 뭐 어디 나오는 거는 큰아들 여기 어디 나오면 작은아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큰아들 그 큰며느리가 아니 그래도 자기가 집을 지키는데 이거 뭐 다른 빌딩 뭐 이거 해봐야 뭐 렌트도 얼마나 뭐 그렇게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 큰아들 얘기가 큰며느리가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절대 안 된대. 그런데 지금 이 병원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하면 아버지 통장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들대로 뭐 건물 이런 데서 이제 렌트 받고 해서 사는 거고 또 하나 아들은 뭐 그 아버지가 뭐 어디 있는 거 뭐 이거 가지고 있는 거고 아버지가 이제 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많은 돈. 근데 그 어머니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 동대문 시장에서 상사도 하고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키운 돈이야. 이거는 아버지 돈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아버지 돈은 다 써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둘이 이거를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며느리 싸움이야. 큰 며느리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절대 안 된다 하니까 그 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이 다 들어가야 돼 지금. 근데 아버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으면 그렇게 뭐 몇만 벌씩을 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잖아. 근데 이분이 아주 건강하셨어요. 아주 건강하셔가지고 그 전에 뭐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시고 아주
90까지도 건강하셨는데 한 번 넘어지셨어. 넘어지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시더니 그냥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기 전에 그걸 헬스케어 에이전트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3개월이나 2개월이나 6개월이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코마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아, 3개월이나 뭐 이거 끼고 살았는데 난 그냥 못 사니까 그 3개월 뒤에 나는 이런 거 다 빼라. 이런 걸 갖다가 그 헬스케어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미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써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 의사한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게 내가 헬스케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깨어나실 분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벌써 브레인데이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그냥 가시게 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식이 여럿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애가 아유 뭐 그 며느리 같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가 뭐 지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곤란해요.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식하고 대화를 할 적에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갈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라. 이렇게 슬슬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면 그래도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봐요. 자식이 넷이잖아.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 자식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애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네가 세제지만 그래도 이런 병원 일을 좀 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헬스케어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이 자식들하고 얘기를 잘 해서 꼭 이제 정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 자식들하고는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자식들하고 합의가 됐는데 영양 치료를 안 하겠다 하는 걸로. 자식 치료들하고 합의가 됐는데 그럼 자식들의 마음 변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그렇지. 다들 그렇게 안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변할 정도면 그거 하나 이거 사인해 놓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처음 저기 하고 아빠 처음 미국 와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저기 젊은 의사가 자기 같으면 포기를 하겠다. 근데 우리 애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서는 아빠를 10달을 더 살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러는지 뭐 내가 쓰러져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그때 바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 달 후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2달 후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컨디션이 어떤 건지 여기에 좀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만두를 잘 해주셨어. 그래서 그냥 이북 할머니라고 하려면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한 번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 자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병원에 계시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때 병원에 얼마나 계셨냐니까 병원에 계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반이 된대. 한 달 반이 된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 달 반이냐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지금 가능성이 어떠냐 했더니 한 달 전에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러면 너 그런 기계는 왜 끼고 있느냐 했더니 들어보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 물론 영어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손자가 그때 20살이었거든. 근데 손자는 이제 영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손자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영어로. 얘, 너희 할머니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얘가 20살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공부를 했지만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너희 할머니를 오래 살게 할래? 아니면 지금 가시게 할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 손자가. 그러니까 얘가 뭐 나이가 났을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가시게 하냐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절대 못한다. 이래가지고 손자가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영어가 짧으니까.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니까 그 상태야.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 제가 잘 알지. 왜냐하면 이북에서 아주 고생을 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사업도 먼저 다 하시고 아주 이러신 분이야.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손자한테 이 할머니 지금 상태가 이렇다.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손자하고 아들하고 며느리를 다 이해를 하고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면 그게 요즘에는 안 하는데 이게 페이퍼가 있어야 돼. 서류가. 왜냐하면 의사들이 봐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의사가 이걸 빼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잖아. 그러면 가족이 나중에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적에 자식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대화를만 하는 것이나 이제 이런 거는 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알아둬야 될 것이 뭐 물론 자식들하고 얘기할 적에 내 의사가 누군지 또 얼마나 자주 갔는지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지 자식들이. 왜냐하면 멀리 살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자식들한테 배 안 끼쳐 내가 다 해. 내가 다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디다 적든지 뭐 적어놓으신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식한테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 의사 이거 인포메이션이다 이렇다더라. 내가 이번에는 가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거는 얘기를 해놓으시라 이 말이야. 내가 이번에 병원에 체크업을 하니까 아이고 내 관절이 너무 나빠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인데 뭐 질문 있으셔요?